안녕하세요. 저는 맑은 피부 앤드 오행 건강을 운영하고 있는 이수경입니다. 저는 여기 한 25년 정도 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얼굴 경락으로 인해서 처진 얼굴 그리고 경락 혈자리를 자극해서 얼굴의 순환을 돕고 와사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에 유익하도록 할 수 있는 곳이고, 또 주열이라고 해서 주열요법을 통해서 암이 있으시거나 종양이 있으신 분들은 또 체온을 높여서 체온 면역으로 해가지고 또 건강을 케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또 회복이라고까지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건강에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샵을 운영하고 있는 이수경입니다. 네, 오늘은 발을 통해서 건강을 돕는 발 건강관리, 관적법에 의한 발 건강관리를 해보겠습니다. 발 관리를 할 때는 항상 피부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마사지 크림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곳이 이제 배설기관인데, 발 관리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곳이 배설기관에 해당하는 반사점이에요. 여기는 일단 우리가 용천이라고 하는데 의학용어로서는 부신이라고 그래요. 부신, 신장 위에 있는 해당하는 장기인데, 여기는 부신, 여기는 신장, 콩팥이라고 얘기를 하죠. 콩팥, 이분도 지금 콩팥 기관이 약간 많이 지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요 안에 아프시죠? 네.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말랑말랑한 젤리 형태나 딱딱한 어떤 유리 조각이 깨진 게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런 딱딱한 형태나 아니면 모래알을 흩뿌린 그런 형태나 이런 형태로 그 기관이 안 좋은 부위는 이렇게 봉 끝에서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도 신장에 지금 많이 무리가 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지쳐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이 수뇨관. 아프시죠? 네. 좀 관리를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방광에 해당하는 반사구. 이쪽이 요도예요. 그래서 항상 발을 만질 때는 부신, 신장, 수뇨관, 방광, 요도. 여기를 먼저 철저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반사구를 자극을 할 건데요. 이제 발가락을 보면은 엄지발가락은 우리 인체의 머리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엄지발가락이. 그래서 여기는 전두동이라는 반사구고, 여기는 대뇌, 여기는 뇌하수체. 뇌하수체에서 하는 역할은 우리 인체의 호르몬을 배출하라고 명령하는 곳이 뇌하수체예요. 근데 항상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엄지발가락만 만져도, 잘 만져줘도 뇌졸중이나 치매라든지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는 엄지발가락에 머리에 해당하는 반사점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옆에는 이쪽 반사구에는 와사풍, 입 돌아가는 거 있죠? 그걸 와사풍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예방하기 위한 반사구. 그리고 이쪽은 손에 기관이 약하면은 잘 넘어져요. 비틀거리고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는 경향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할 때 손해 반사구를 자극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발 관리를 할 때는 항상 발끝에서 심장 쪽으로 요산을 끌어올려 준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통풍들을 많이 앓고 있죠. 좀 나이 드신 분들이. 통풍 예방에도 발 관리가 참 좋습니다. 이거는 발 관리를 하면서 노폐물을 심장 쪽으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발에는 요산이 많이 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요산을 체외로 배출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발 관리로 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에는, 엄지발가락 밑에는 목에 해당하는 경부,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은 눈에 해당하는 반사구예요. 그래서 눈이 피로하거나 눈에 눈물이 나거나 눈이 뻑뻑하거나 시력이 저하될 때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을 많이 만져주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은 귀에 해당하는 반사구, 이명증이나 이석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반사점입니다. 부갑산성이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부갑산성은 칼슘 흡수를 돕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에요. 발바닥에 지금 현재 하는 곳은 어깨 승모근에 해당하는 반사구입니다. 어깨 승모근이 뭉쳐있거나 결릴 때 이 반사점을 자극을 하게 되면 많이 풀리고 완화가 됩니다. 여기는 폐기관지에 해당하는 반사점이에요. 아프진 않으세요? 네, 거긴 괜찮은데 아까 조금 아프긴 하네. 자, 여기는 심장에 해당하는 반사구예요. 심장에 해당하는 반사구를 지그시 눌러서 지압을 해줍니다. 자, 이제 여기는 소화기관 쪽이에요. 위, 췌장, 십이지장. 여기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 느껴지십니까? 모르겠어요? 아프긴 한데 그게 여기 방금 걸린 것 같은데? 그죠? 여기가 위, 여기가 췌장, 십이지장. 췌장 반사구 쪽에 이렇게 걸림이 있어요. 그러면은 발은 그래요. 보통 발 관리를 하다 보면 저는 발 관리를 하면서 요 안에 젤리처럼 뭔가 들어앉아 있다, 딱딱하다,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 기관이 많이 지쳐있고 피곤하시겠네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질문을 던져드리면 이해하시는 분이 있고 저 괜찮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이해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거든요. 발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그 예시를 해주는데 내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내 몸이 많이 안 좋아도 느끼지를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발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발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정확해요. 정확한데 단지 내가 못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민감하신 분들은 병원을 찾아가죠.
내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병원을 찾아가시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완전 이유가 망가져서 못 써야만이 그거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손 쓰기 힘들 정도가 되어야만이 내가 아픈 사람이다라는 걸 아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발 관리를 했을 때 발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정확해요. 지금 사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 소화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관족법에 의한 반사구를 자극하는 것이에요. 관족법. 중국 황제내경에 수록되어 있는 관족법에 의해서 저희는 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조그마한 반사점은 보통 손으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손으로 누른다고 해도 반사구에 자극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봉을 이용해서 자극을 시키는 거고, 손으로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발은 굉장히 피로를 많이 풀어줘요. 많이 풀어주는데, 이런 봉을 이용해서 반사구를 강하게 자극을 해주게 되면은 건강히 회복할 수 있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발 뒤꿈치는 우리가 생식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생식선, 고환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여자들은 난소에 해당하는 곳이고. 발 옆면을 할 건데, 발 옆면은 그러면은 이 신경 전달로 인해 가지고 허리를 잡고 있는 그 신경을 자극을 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한쪽은 여기는 어깨, 팔꿈치, 무릎에 해당하는 반사구예요. 다리를 해주는 거는 우편물을 위로 심장 가까이 갖다 주는 역할을 해요. 다리로 쏠린 피, 혈액이 제대로 심장으로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을 도달할 수 있게도 도와주지만, 발에 있는 요산을 소변을 봤을 때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 쪽에 6개의 경락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경락의 혈자리를 자극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발등에도 반사점이 있는데, 여기는 흉부의 임파선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는 성대와 인후에 해당하는 반사점이 있어요. 목에 있는 성대, 인후. 그리고 이쪽은 가슴에 해당하는 반사구. 여성들의 유방암이 있거나 할 때는 이 부위가 볼록하게 부어 있어요.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 이쪽은 견갑골에 해당하는 반사구. 그리고 이 부분은 평행기관. 귀 안에서 평행을 잡아주는 평행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지럼증이 있을 때, 귀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있을 때 여기를 자극을 많이 해주면 어지럼증이 많이 완화가 돼요. 발끝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6개의 경락이 흐르는 혈점이 있는데, 발톱이 자라는 양쪽 가해 끝에를 자극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무릎도 통증이 좀 자주 와요. 무릎의 통증이. 왜냐하면 위장경락이 흐르는, 이렇게 요 지점에 위장경락이 흐르는데, 위가 약하신 분들은 요 지점에 냉해요. 손으로 만져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차가워지기 때문에 무릎도 영향을 받아서
무릎도 약해져요. 보통 여기를 우리가 오금이라고 얘기하죠. 발 뒤쪽에, 무릎 뒤쪽에 이 부분이 볼록하게 살이 차여 있으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체 쪽에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는 기관이 이쪽이거든요. 여기에서 순환을 시켜서 노폐물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배설을 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뒤쪽으로는 방광경락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발 관리가 사실 왼쪽은 거의 끝났는데 마지막에 마무리도 머리에 해당하는 엄지발가락 처음에 시작했을 때 자극을 했던 부신 노폐물을 배설할 수 있는 기관을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신장, 수뇨관, 방광, 요도, 처음에 시작할 때 2번, 마칠 때 2번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배설기관의 반사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발 관리를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는 보면은 신발들이 너무 좋아서 발을 과보하고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고무신이나 집신을 신어가지고 울퉁불퉁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운동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없었을 건데 요즘에 와서는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도 많고 또 활동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순환장애 오는 사람들이 많고 또한 발바닥을 자극을 해줘야 되는데 자극할 만한 어떤 뚜렷한 것도 없고 그래서 각기 공원이라든지 보면 발 지압을 할 수 있는 보도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라도 발을 자극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에 요소에 운동량을 주어서 그 발을 통한 건강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도 그 피로 회복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물론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만은 발 관리를 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운동의 2배, 3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케어될 수가 있고요. 근데 꼭 이렇게 발 관리를 하시라고 권장할 만한 분들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 또 혈압이 높다라나 저혈압이 있다라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호르몬이 불균형하시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관리를 받음으로써 그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꼭 관리를 받아보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